이번 시간은 가보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건데, 이 근대 지금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이제 개혁이 막 추진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배우는 뭐 가보개혁, 뭐 을미개혁, 뭐 강무개혁, 여러 이제 개혁들이 있는데, 개혁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 가보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이 가보개혁에 이런 내용들이 어떤 이제 우리 당시 조선이 근대로 변화하는 어떤 이제 그 출발선 에 이제 해당하는 그러한 이제 그 제도 개편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 가보개혁 같은 경우에는 크게 1차, 2차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1차 개혁, 2차 개혁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1차 같은 경우에는 당시 상황이 어떻냐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확인을 했을 때 동학농민운동 우리 1차 끝나고 나서 이제 정부에서 청일군 다시 돌아가라라고 했을 때 일본이 경복궁을 강제로 이제 점령을 했었죠. 그 이후에 일본이 주도해서 시행을 했던 게 이 가보개혁이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일본이 이제 이 1차 때는요, 자, 경복궁 점령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청나라 선제공격하면서 청일전쟁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이때 지금 1차 개혁 때는 일본의 어떤 그런 입김이 많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자, 당시 이제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나서 이 가보개혁의 그러니까 주도하는 거를 누구에게 맡겼냐면요. 이 가보개혁의 주도를 바로 김홍집을 주도로 해서 내각을 이제 구성해서, 김홍집이 이제 주도로 해서 이제 개혁을 추진하는 김홍집 내각을 이제 구성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참고로 우리 이 김홍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합파 중에서도 이제 온건 계합파고요. 또 이제 보면은 우리 1880년에 어떻게 했어? 2차 수신사로 갔다가 그러니까 일본으로 2차 수신사로 갔다가 조선책령이라는 책을 가져왔던 인물이다라는 거죠. 이 김홍집. 자, 1차 가보개혁 때 보면요. 자, 김홍집 내각이 구성이 되고요. 자, 동학농민운동 때 우리 전조하약 맺고 나서 정부가 이 농민들의 어떤 패전개혁안을 이제 수용해주겠다, 들어주겠다라고 하면서 만든 기구가 있죠. 그게 무엇이었죠? 그렇죠. 조정청. 이걸 어떻게 하냐면 폐지시켜버립니다.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가보개혁 하겠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돼? 기존에 이제 만들었던, 우리 정부에서 만들었던 교정청은 없애고 새로운 개혁 기구를 만들어요. 개혁을 주도하는 기구. 그게 무엇이냐면요. 군국기무청 라는 걸 설치해요. 자, 그래서요. 이 가보개혁 중에서 1차 가보개혁 같은 경우에는 이 군국기무처라는 기구를 통해서 중심으로 해서 개혁이 이제 추진된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이 1차에서 여러분들이 정치면, 그 다음에 경제면, 그 다음에 사회면의 개혁을 한번 볼 겁니다. 먼저 정치면에서 보면요, 자, 정부와 왕실을 분리했다라는 거예요. 정부와 왕실, 분리. 결국에는 이제 정부와 왕실을 분리했다. 왕권을 더 이제 약화시키는, 그러니까 왕이 정치에 참여시키는 걸 좀 제한하는 그런 게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정치는 의정부에서, 그 다음에 왕실과 관련된 일은 국내부라는 이제 기구에서 담당했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조선이라는 이제 나라에서 어떤 이제 정치 이제 기본 시스템, 중앙정치 조직 보면은 의정부, 그러니까 왕 아래 의정부, 의정부 아래 육조라고 있죠. 실무를 담당하는 육조라는 기구가 있단 말이야. 자, 근데 이 육조가 이제 명칭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8개의 아문으로 이제 바뀐다라는 거야. 8아문. 자, 8아문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제 확인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청나라의 연호를 폐지한다.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청에 대해서 사대 관계를 맺었으니까 옛날부터 해가지고요, 청나라 연호를 썼단 말이야, 기본적으로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없애고요, 청나라 연호를요. 자, 또, 마지막에 또 요것도 가끔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연호 폐지하고 대신에 뭘 사용했냐면, 개국기원이라는 걸 사용했어. 개국이라고 하는 건 나라가 이제 시작됐다, 열렸다 이라는 뜻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나라는 바로 이 조선이야.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가 언제 건국됐죠?
1392년에, 연도는 중요하진 않지만, 결국 이제 14세기, 1392년에 이제 건국이 됐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제 현재까지, 1, 2, 3, 4, 5, 6 해가지고 이제 연도를 이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개국기원이다라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정치면의 어떤 이제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고요. 자, 경제면의 개혁을 한번 봐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자, 조세의 급납화. 조세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세금이고요. 급납화. 금으로 납부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금이라는 거는 이제 화폐로 납부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이 세금이 언제부터 그 화폐로 처음 납부하기 시작했어? 조선 대동법 할 때부터, 그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화폐가 있을 거 아니야. 사용하는 화폐. 자, 화폐에 은본이제. 자, 은본이제라고 하는 건요, 그 화폐의 어떤 이제 근본, 기본을, 은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화폐를 이제 단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 일단 이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경제적으로는, 자, 도량형이 통일됐다. 뭐, 길이, 부피, 무게, 도량형 이렇게 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1학년 때 배웠을 2학년 때 배웠을 거예요. 역사 1에서 중국 그 역사할 때 중국의 진시황제의 그런 이제 업적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해요? 도량형을 통일했다라고 있죠. 자, 그거랑 이 내용은 똑같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면의 그 개혁을 한번 볼게요. 자, 이 사회면이 중요해요. 자, 뭐냐면은, 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바로 신분제가 폐지가 됐다. 결국에 이 신분제가 폐지됐다. 노비제가 폐기됐다 이라는 뜻이야. 결국에는 법제적으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제 노비 없는 겁니다. 신분제 사라졌다라는 거고요. 또 과거제 폐지됩니다. 자, 과거제가 폐지가 됐다고 해가지고요. 이제 당시에 이제 아예 인재를 그냥 안 뽑았나, 관리를 안 뽑았냐, 그게 아니라 우리 과거제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관리를 뽑을 때 그 시험 과목이 뭐였어? 결국에는 이제 유학, 성리학 이걸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제 사람들을 뽑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없애버렸다라는 거야. 능력에 따라서 인재를 등용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과거제 이런 거 이제 없앴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각종 악습을 폐지했다. 그리고 다시 각종 악습을 폐지했다. 악한 관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자, 조혼 금지. 어린 나이 때 결혼하는 거 금지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과부의 재가 허용.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과부, 이제 남편을 먼저 이제 그 보낸 그 여성들, 과부들 재혼이에요. 재혼 이제 허락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자, 연자제를 폐지시켰다. 자, 연자제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요. 좀 이제 중죄, 좀 무거운 죄를 저질렀어. 그러면은 그 죄인의 보통 이제 3대까지 이제 그 죄값을 다 묻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그러니까 내가 뭐 잘못했어. 그럼 나의 뭐 아들, 그의 나의 손자까지 이렇게 뭐 3대에 걸쳐서 이렇게 죄를 받는 거. 자, 요게 이제 연자제라고 이제 이야기하고요. 자, 요게 이제 1차 갑오개혁이다라고 하면 자, 2차 갑오개혁이 있어요. 자, 2차 갑오개혁 같은 경우는 언제냐면은 자, 지금 이제 청일전쟁 중이잖아요. 그러다가 이 청일전쟁에서 일본의 어떤 이제 우위가 점쳐졌을 때 일본이 이제 거의 이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을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일본이 적극적으로 이제 개입을 하면서 이제 추진했던 게 바로 이 2차 갑오개혁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차 갑오개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기존에 이제 김홍집 있죠? 1차를 주도했던,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갑신정변의 어떤 이제 주도 그 세력 중에 하나였던 이제 박영효라고 있습니다. 자, 이 급진개혁파. 자, 이 박영효가 이제 갑신정변 실패하고 나서 일본에 이제 망명에 있다가 이때 이제 들어와요. 일본이 지금 우리 경복궁 장악하고 우리 조선의 어떤 정치에 막 이제 그 간섭을 하기 시작하고 막 실권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일본에 망명해 있던 급진개혁파 박영효가 들어와서 김홍집과 박영효가 함께하는 열린내각. 을 이제 구성한다라는 거고요. 자, 1차 때 이제 이 개혁을 주도했던 군국기무처를 폐지시켰다라는 거예요. 자, 2차 때는 이 군국기무처라는 기구가 없어졌다.
1차에만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확인을 하게 되고요. 확인을 하고요. 자, 1번이 이제 고종을 강제로 이제 시켜가지고요. 홍범 14조라는 걸 이제 발표하게 해요. 이 홍범 14조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어떤, 14조라는 이 어떤 의의가 이제 최초의 어떤 근대헌법이다라는 이제 의의가 있지만, 일본에 의해서 이제 고종이 이제 강제로 이제 발표했던 내용이고요. 자, 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이제 조금 추가로 이제 볼 거지만, 뭐 이제 조공을, 그 청나라에 대한 조공 없애자. 그다음에 우리 그 아까 1차 때 8아문 그게 이제 7부로 바뀌었다. 그거는 여러분 좀 기억을 해두면 돼요. 지금 조공을 청산시켜라. 그다음에 1차 때 8아문이었던 게 실제 이제 그 시행하는 집행부가 7부로 바뀌었다. 지금 선생님이 암원, 부 이렇게 바뀌는 걸 계속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나중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유용하게 여러분들이 이걸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사법부, 사법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개혁을 볼게요. 자, 사법적인 측면에서는 바로 재판소를 설치했다라는 거예요. 자, 조금 앉아서. 자, 재판소를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면에선. 자, 고종이 교육 입국 조서라는 걸 발표해요. 자, 참고로 이 연도는 중요한 건 아니지만 1895년이에요. 자, 우리가 가보개혁이 1894년이랬어. 근데 이제 이 교육 입국조서가 발표되는 그 당시에 보면은 2차가 이제 12월달 넘어가면서 이제 돼가지고요. 발표할 때 그게 이제 해가 넘어간 겁니다. 자, 봐서, 보면 이 교육 입국조서의 이제 내용을 보면, 자, 여기, 근대적인 학제. 그 다음에 교과서. 정부에서 이제 교과서 발행해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립학교. 국가에서 이제 학교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어떻게 돼? 교육입국조서의 어떤 이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특히 여기 관립학교 보면요. 이제 우리 뭐 소학교. 라는 이제 학교를 만드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학교가 만들어졌으면 선생님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뭐 한성사범학교. 또 이제 뭐 외국어학교. 자, 요런 걸 이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보면은 가보개혁 1차와 2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그 다음에 이제 사법 분야, 이제 교육 분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지금 이제 가보개혁의 어떤 내용들을 봤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봐도 어떻게 돼? 너무나도 이제 그 내용들이 많고 중요한 게 많은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제일 잘 나오는 거는 사회 부분이야. 특히나 뭐 신분제가 없어졌다. 과거제가 없어졌다. 작년 수능에서도 나왔어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이제 고3 언니 오빠들이 이제 그 수능 보잖아요. 이제 11월 달에 보통. 수능 한국사에서 어떤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주제가 나온다 그러면은 대부분 학교 시험에서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이 가보개혁에서도 이 사회가 엄청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주제 면에서는 이 교육 분야도 좀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와 같이 해가지고요. 이 교육. 그 다음에 또 뭐 조세 급납화 부분. 그 다음에 응본이제. 요런 거. 그 다음에 아까 요거 8아문이랑 우리 7부는 기억을 해두랬죠? 나중에 선생님이 또 이거 나올 때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요. 일단 우리가 이제 가보개혁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주제를 볼 거냐면은, 자, 바로 삼국 간섭이에요. 자, 지금 결국에는 우리 청일전쟁 누가 이겼다고 했어? 자, 청일전쟁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94년부터 95년까지 이게 벌어졌던 이제 전쟁이고요. 자, 여기에서 누가 이겼다고요?
자, 그렇죠. 일본이 이겼다라는 거야. 자, 우리가 이 근대에서는요, 어떤 두 나라 사이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뭐 사건이 터졌다, 뭐 전쟁이 났다, 그랬을 때, 패배한 쪽, 그러니까 승리한 쪽, 결국에는, 승리한 쪽이 어떻게 돼? 이제 그 패배한 쪽한테, 배상금 내놔! 라고 이제 요구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 그러니까 배상금 플러스 뭘 요구하는 거야. 청일전쟁에서 지금 일본이 이제 승리를 거두었으니까, 자, 일본이 이제 어떻게 돼? 청나라한테 여러 가지 이제 요구를 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조약을 맺습니다. 그 조약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발음에 유의하세요. 뭐냐면은, 자, 시모노세키 조약.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는, 이제, 여기 지역 명칭이야, 일본에. 자, 이 조약을 맺게 되는데, 자, 요거는요, 청나라와, 그러니까 일본이 좀 이제 주도하니까, 일본과 이제 청 사이에 조약이다라는 건데 결국에 이제 청나라가 일본한테 배상금 이렇게 주는 거는 기본이야. 근데 여기 이 시모노세키 조약에서의 어떤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청이 당시에 가지고 있던 야오동 반도를 자, 일본에 넘겨줘. 자, 넘겨줬다라는 거야. 자, 그럼 이 랴오둥 반도가 어디냐? 자, 우리 이제 지도가 있죠? 우리 중국, 여기, 요화. 이 요하강이잖아요, 여기가. 이 요하강 자주 등장하죠, 우리 역사에서.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요하의 동쪽을 우리가 뭐라 그래? 요동. 자, 서쪽을 요서. 합쳐서, 요령지방, 요렇게 이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보면요. 이 요하를 이제 중국말로 하면 랴오허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지금 그래서 이 랴오강의 동쪽, 요동, 랴오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랴오동, 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야, 랴오동. 그래서 요동반도,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야. 여기를 어떻게 했다는 거야, 지금 일본이. 빼앗아갔다, 이라는 뜻이에요. 자, 요러한 이제 상황이야. 자, 일본이 청일전쟁, 승리를 이끈 다음에 이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는 조약을 맺어서 청이 가지고 있던 요동반도, 랴오둥반도를 빼앗아갔다. 자, 그런데 이걸 이제 위에서 우리 그 만주 위쪽에 러시아가 있잖아요. 러시아는 이제 항상 이제 남하 정책 밑으로 내려오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일본은 이제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 일본은 올라오고 러시아는 내려오려고 한단 말이야. 부딪히겠죠? 이걸 이제 러시아가 가만히 두고 보지 않고 어떻게 돼? 견제하는 거야. 혼자 하기 좀 그러니까 이제 핑계를 대는 거죠.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여. 그래서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이제 간섭을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삼국 간섭이에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이제 일본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너 청나라한테 뺏은 여기 랴오둥반도 다시 돌려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제 일본이 혼자 이 러시아, 프랑스, 독일을 다 혼자 상대할 수 없으니까 랴오둥반도를요. 반환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요게 이제 삼국 간섭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딱 이 삼국 간섭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어때? 이 사건을 딱 봤을 때, 좀 이제, 지금 지금 우리 동북아시아에서 좀 힘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나라가 어떤 나라야?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겼어요. 그럼 청나라보다 일단 세겠네? 자, 이런 상황에서, 자,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삼국 간섭해서 일본이 결국에는 청나라한테 빼앗았던, 랴오동반도 다시 이제 돌려줬다. 결국엔 누가 센 거야, 지금? 그렇죠. 우리 동북아시아 요 지역에서, 러시아가 이제 힘이 세구나라는 거를 우리 조선 정부에서 이제 느낀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 고종과 이제 명성황후는 어떻게 해요? 러시아를 이용해서 지금 일본을 좀 견제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이제 그러한 내용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친러 인사들을 이제 관리로만 이제 등용을 하는 겁니다. 러시아에 좀 이제 그 친한 그러한 사람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 이제 을미사변이라는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을미년에 이제 어떤 이제 이제 그 일어난 이제 변란 이라는 건데, 자, 지금 이제 이 을미사변의 이제 배경하면 당시 이제 우리 고종과 그다음에 이제 명성황후가 자, 러시아를 이용해서요. 자, 일본을 견제하고자 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돼? 자,
일본이 지금 이 친러 인사를 막 등용하고 러시아의 이러한 이제 그 친한 정책을 펼치는 거, 우리를 견제하려고 하는 거, 러시아를 이용해서 우리 일본을 견제하고 하는 그 어떤 주축이 명성황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명성황후를 이제 시해합니다. 자객을 보내가지고요, 이 명성황후를 이제 시해를 해요. 죽였다라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우리 을미사변이다라는 겁니다. 자, 요 을미사변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 일본에서 이제 명성황후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명성황후 이제 시해를 시킨 거죠. 자객을 이제 우리 조선에 보내가지고요. 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될까? 다시 한번 이제 일본이 이제 어떻게 돼? 우리 정부에 대한 입김이 이제 세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개혁을 또 추진해요. 자, 지금 을미사변, 을미녀니까 어떤 개혁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을미개혁,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